인턴분들 급여 어떻게 받고 있나요? 혹시라도 아직도 노동 기부하고 있으신 건 아니죠? 자, 미용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또 인턴 급여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 미용 급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라떼는 열정페이라는 게 존재를 했습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듯이 뭐 월급 인턴 60만원, 뭐 50만원, 40만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맨 처음에 미용을 시작했을 때는 하루에 주말인가? 그때 아마 일을 12시간 정도 했었을 거예요. 하루 일당 15,000원을 받았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제가 20살 때예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6년 전이죠.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노동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미용실 인턴으로 들어갔을 때 그 월급,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최저 시급이 지금 얼마죠? 8,590원이죠. 그리고 최저임금을 보시면 179만 5,310원이에요. 이 최저임금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원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리 계산을 해도 내가 계산했을 땐 최저임금이 절대 나오지 않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일단은 불변의 법칙, 2020년도 최저시급은 8,590원이라는 거는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에요. 달은 12개월이잖아요. 그래서 365일에 12개월을 나누기를 합니다. 그래서 30.4일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 한 달은 어때요? 30일과 31일이 교차되고 2월달 같은 경우는 28일, 29일 이렇게 있죠. 이 날짜가 자꾸 바뀌니까 평균을 낸 겁니다. 그래서 한 달은 30.4일로 봅니다. 우리가 또 일주일 같은 경우가 7일이잖아요. 그래서 30.4일 나누기 7일을 또 나누기를 하시면은 4.345 그리고 그 뒤에 소수점이 나와요. 4.345주 라고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노동법에서 말하는 최저임금은 주 40시간에 최고 8시간의 주휴수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8 곱하기 4.345주 그리고 8,590원을 곱하면은 179만 5,310원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신 거예요. 이거를 토대로 계산만 잘만 하시면은 내가 원래 받아야 되는 급여가 나옵니다. 미용실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아직까지 주 6일제로 하고 있는 곳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럼 주 6일을 제가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8 곱하기 6을 하면 48시간이에요. 48시간에다가 주휴수당 있죠? 최고가 8시간이에요. 그럼 56시간에다가 4.345주를 곱하시면은 총 243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243시간 곱하기 최저 시급을 208만 7,370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거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주휴수당 같은 경우는 최고가 일단 8시간 분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만약에 뭐 일주일에 30시간이라든지 아니면 35시간이라든지 20시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주에 일한 그 계산 나누기 5를 하시면 그게 그 주의 주휴수당인 거예요. 사업주가 혹은 미용실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휴무를 하게 된 경우에는 결근을 하셨어도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인턴분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결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게 됐을 때는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주휴수당은 결근을 하게 되면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결근을 한 주가 있다고 하면 2일치가 빠지는 거예요. 주휴수당 일단 적용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하루치가 빠지니까 이틀치가 빠지는 거겠죠. 월차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월차는 이제 없어요. 주 5일제가 시행이 되면서 이제 월차는 사라진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연차 같은 경우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어 있는 사업장만 연차를 부여하게 되어 있어요. 1인 샵에서 일을 한다든지 하루에 총 5명 이하로 일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연차가 발생이 되지가 않습니다. 상시 5인이에요. 상시 5인. 매일 기준으로 봤을 때 사업주 빼고 5명 이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곳만 연차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옛날 미용실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내가 승급, 시험에 통과를 할 때마다 내 급여가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고 최저시급을 맞춰줬잖아요. 그래서 무급으로 진행했던 교육에 대해서 교육비를 일간 공제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많은 미용실 원장님들께서 급여에서 공제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교육비를 내가 매달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미용실 측에서 나한테 급여가 이체가 됐을 때 내가 일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제가 되고서 지급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단은 최저임금에 맞춰서 근로자한테 돈이 들어간 후에 교육비를 다시 지불을 해라 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뭐 식비라든지 아니면 교육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제를 먼저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원래 줘야 될 돈을 일할 계산을 해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식비 같은 경우는 노동법에서 뭐 강압적인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사업주가 진짜 말 그대로 복지 차원에서 식비를 내가 제공을 할 수도 있고 제공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비에 대해서 제가 또 한 가지 제가 또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비 같은 경우는요, 너무 강압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교육비를 내야지 미용실 측에서 당신이 무조건 내라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것 또한 하시면 안 돼요. 많은 미용실 원장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 근로자한테 노동청에 또 신고를 하면 많이 서운하다, 좀 속상하다라고 하시는데, 일단 근로자분들도 일단 내가 식비를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우리는 그래도 복지가 있구나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미용이 좋아서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급여를 계산하는 법, 근로노동법에 있어서 이제는 미용실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알고 계셔야 되고 미용실 원장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셔야 되고, 옛날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최저시급 맞춰주셔야 돼. 아직까지도 내가 열정페이를 받고 있다, 나는 아직도 최저시급 이하인 돈을 받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원장님과 면담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내 권리는 내가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은 제가 이제 미용실 인턴분들 급여에 관련돼서 주휴수당이라든지 계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키고 있는 미용실에서 일을 하시는 게 제일 내가 심적으로 많이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미용실 같은 경우는 교육비는 아마 미용실별로 다 다른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내가 다니는 미용실이 교육비가 너무 비싸다고 해서 안 좋게 보지 마시고 내가 낸 만큼의 어떤 퀄리티가 높은 그런 교육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꾸준히 다니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봐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진짜 큰 힘이 되니까 한 번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